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워시오TV 김인순입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데이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스토리지 저장 시점에 애플리케이션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발생 시 어디서 장애가 생겼는지 점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기존 16기가 인프라 솔루션이 단종되면서 어떤 차세대 센을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 시스코와 함께 32기가 시대를 맞아 스토리지 분야 최신 트렌드와 차세대 센의 선택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의 황승희 부사장님과 박세훈 수석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황 부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황승희 부사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AI와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스코 내에서 IT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AI,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사업을 성장의 모멘텀으로 이끌고 있는 시스코 내에서의 성장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세훈 수석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서 스토리지 네트워크 쪽 기술 담당을 하고 있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나 이더넷이나 TCP/IP 기반의 모든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신 스토리지 트렌드와 선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부사장님,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올해 IT 동향부터 짚고 가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먼저 산을 보고 나무를 씹어야죠. 네. 결국 뭐냐면 이제 센의 하나의 특성을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IT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서 센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많은 고객들이 두 개의 테마를 가지고 나름대로 비즈니스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스마트 X, 결국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오피스와 같은 업무 혁신을 위한 어떤 방법을 많이 추구하는 것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창출과 매출 기여도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것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어떤 세 가지 축의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IoT 기반의 사물 인터넷, 그리고 AI 기반의 인공지능, 그리고 보안을 위한 블록체인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양한 센서나 디바이스를 통한 정보에 대한 수집을 위해서 많은 접속성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 접속성과 정보 수집의 기술력을 담당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과 가공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결국 엔드 디바이스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확보, 그리고 AI를 통해서 추출된 가치를 상호 교환을 할 때 P2P에 대한 어떤 인증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어떤 가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안적 입장에서 기술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혁신을 받쳐주기 위해서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이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의 스피드와 볼륨, 그다음에 확장성이 보존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그 인프라에 대한 현대화의 방법론으로서 클라우드 퍼스트, 클라우드를 통한 인프라 혁신을 많이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소프트 디파인드 된 개념의 아키텍처로 진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버로 본다면 이제 소프트 디파인드 컴퓨팅, 주로 이제 가상화 기반의 기술력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는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 운영 컨셉을 소프트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인프라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개념이 적용된 인프라가 구성되었을 때 그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장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한 장애 대응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운영에 대한 어떤 체계를 AI 기반의 오퍼레이션, AI 옵스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좀 더 선제적인 장애 예방 효과를 가져가고 향후에 어떤 서비스 동향을 살펴보고 사전 투자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중단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현대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예. 인프라 현대화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보면 이제 스피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P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일반 엔드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IP에 대한 커넥티비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초기에는 대부분 10Mbps의 접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엔드 디바이스의 접속성조차도 1기가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더넷 환경이 100G 환경, 400G 환경, 최근에는 그 800G 환경까지도 기술 네. 지원하는 체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같은 경우에도 5G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1GBps의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20G의 어떤 서비스 지원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어떤 진화가 일어나는 어떤 근본 원인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이 기존 텍스트 베이스의 어떤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그 이미지나 VOD 기반의 스트리밍에 대한 환경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인프라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토리지 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지금 앞 단계에서 보면 이제 IP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는 스토리지 영역 또한 빠르게 진화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와 스토리지를 접속해주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2년 전만 해도 벌써 이제 4기가 환경에서 8기가 환경,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6기가 환경에서 32기가 환경이 보편화되었고요. 올해 중순경에는 약 한 64기가 환경으로 고성능 서비스 환경으로 진화할 예정이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점진적으로 메모리 기반의 SSD나 플래시 스토리지 환경으로 응답에 대한 시간을 미리세컨드 단위의 어떤 시간으로 진화하는 빠른 성능에 대한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미디어에 대한 인터페이스조차도 6기가에서 12기가를 지원하는 SaaS나 이런 모델에서 NVMe를 통해서 미디어의 인터페이스가 32기가 환경까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대역폭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또 지금 스토리지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IT 다운타임이 일어나면 정말 영향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상당히 심각하죠. 네. 장애가 일어난다면 고객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벤더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IT의 어떤 다운타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손실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 분석한 건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2시간의 어떤 장애가 일어났을 때 각 포지션별 손실에 대한 비용입니다. 네. 하나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은 노란 박스에 쳐져 있는 네.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 분야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IT 다운타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기업 같은 경우 3시간의 IT 다운타임이 일어나면 금감원에 보고를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 역량이 상당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엔지니어에 대한 몸값들이 상당히 비싸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개발했을 때 비즈니스 혁신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나 또는 매출 증진에 대한 포인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에 대한 다운타임이 소프트 개발자들한테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네, 파이낸셜 섹터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죠. 네. 요즘 빅데이터나 AI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들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이 IT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다운타임이 이런 어떤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AI 데이터 사이언스들한테는 상당한 손실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결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손실 또는 기업에 대한 어떤 매출의 손실로 이어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무중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고객들이 앞에서도 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제 IT 자체의 각 디바이스별 정보의 그 센서에 있는 로그 정보를 통해서 AI 기법을 통해서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가 제대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현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어떤 장애 요소를 빠르게 캐치해서 장애를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일어났으면 그 장애가 어떤 포인트에서 일어났는지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추구의 방향이 AI Ops라는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대부 옵스를 넘어서 이제 AI AI 옵스죠. 옵스도 나왔네요. 예. 네. 그 시장 규모를 보면 2017년도에 한 2조 원 시장에서 2025년도에 약 25조 원 시장으로 월드와이드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성장 속도도 매년 약 36%의 빠른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하이테크라든지 금융기업들도 이제 좀 선제적 장애 예방을 위해서 AI 옵스에 대한 기법을 적용한 IT 운영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옵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제적 장애 예방의 효과도 있지만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장애가 어디에서 기인됐고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어떤 AI 옵스의 적용 방법론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해서 그 장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적은 투자 비용으로 좀 더 많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CA 테크놀로지에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 기반의 AI 옵스 적용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IT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IT 현대화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현대화는 크게 이제 고객들이 생각하는 인프라 구성 요소 세 가지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IP 네트워크, 서버 또는 스토리지 요 세 개의 어떤 인프라 구성 요소를 가지고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P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에 대한 어답션이 빠르게 일어나고 네. 있고요. 국내만 해도 약 1,5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개발 환경이 일반 VM 가상 머신에서 점진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어떤 IP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빠르게 소프트 디파인드에 대한 개념이 적용돼 있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VM웨어나 아니면 KVM을 통해서 x86 시스템을 가상화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제 VM 서비스 환경으로 구현하는 소프트 디파인드 컴퓨팅 환경이 이미 이제 보편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리지 환경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하드디스크 환경에서 SSD나 메모리 디바이스를 통해서 빠른 서비스 체계를 지원하는 그런 요건으로 진화하고 있고 인터페이스도 빠른 서비스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SATA, SAS에 대한 어떤 지원에서 NVMe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AI 옵스에 대한 그 관리 체계에 있어서 IP 네트워크와 시스템 쪽은 상당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진화된 어떤 관리 툴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에 대한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백엔드 네트워크로 왔을 때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차적으로 보면 이제 서버에 매핑되는 볼륨에 대한 구성에 대한 가시성은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리지가 그 밴드별로 각각 개별 도입되다 보고 그렇죠. 개별 도입되고 또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멀티 밴더 스토리지를 통한 어떤 구성 관리나 실시간 서비스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은 아직도 약간 부진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상단 이제 서버와 IP 네트워크의 AI 옵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상당히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네트워크 포션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1차적으로 이제 백엔드로 왔을 때는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기존의 스토리지 밴드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능화 관리 차원에서의 요건이 더디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스토리지 밴드별
개별 도입했던 센을 하나의 어떤 제4의 인프라 구성 요소로서 백엔드 스토리지 네트워크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통합 운영 관리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어떤 TCO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어떤 가시성 또는 신속한 장애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개별 스토리지 밴드에 종속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하나의 통합된 어떤 네트워크 개념으로 스토리지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토리지별 개별 투자 대비 통합 구성을 통해서 센 자체에 대한 어떤 투자 비용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밴드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만 스토리지 A에 대한 어떤 잉여 자원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다른 쪽 시스템에서 그 해당 스토리지에 대한 볼륨을 활용해서 스토리지에 대한 투자 비용 절감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 처리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도 스토리지 밴드를 통해서 이제 구매하다 보면 이제 1차적으로 그 스토리지 밴드에서 장애에 대한 1차 그 접속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그 센 제조사의 밴드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어떤 2단계 절차를 통해서 수행하다 보면 장애에 대한 어떤 처리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어떤 센을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 개념으로 확산해서 통합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제 센 밴드에서 다이렉트 기술 지원을 통해서 장애 원인을 신속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센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토리지 밴드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차원을 벗어나서 전반적인 서버 플랫폼과 스토리지에 대해서 멀티 밴더 간의 어떤 연관성을 다 함께 보면서 신속하게 장애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백엔드의 AI Ops에 대한 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웨비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던 문제를 지금 딱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센이 이제 같이 제공되다 보니까 스토리지 업체가 제공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쵸. 이렇게 장애 발생 시 두 군데를 컨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복잡할 것 같았는데 지금 신속하게 제공해 주신다고 네. 말씀 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센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났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인프라 구성 요소들이 다 소프트 디파인 개념의 아키텍처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체 내에서도 소프트 디파인의 센에 대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센에도 이렇게 똑같은 적용이 되네요. 그렇죠. 시스코에서는 이거를 이제 V센, 버추얼 센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서버와 스토리지가 하나의 어떤 물리적 센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지만 각각 서비스 그룹별로 해서 논리적인 어떤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센 자체 내에 이제 포트별 그룹을 통해 가지고 가상의 센 스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그룹 A용 센 스위치, 파란색이 되겠죠. 또는 서비스 그룹 B용 빨간색의 센 스위치를 만들어서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운영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상호 보안에 대한 요건을 강화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서비스 그룹별로 해서 백업에 대한 그룹 C에 대한 백업 서비스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정 파란색에 있던 A에 대한 시스템들을 우측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각각의 논리적 센 그룹을 벗어나서 각 서비스 그룹별로 있는 컴포넌트들을 통신을 통해 가지고 버추얼 센을 넘어서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와 타겟을 찍어서 저희가 통신을 허용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운영 체계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구조를 활용하고 계신 곳들이 벌써 있나요? 벌써 이제 그 생각보다 그 정부 지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 가고 정부 있고. 지자체에서 있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지자체가 한 5, 6년 전에 이제 그 지자체 어떤 통합망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 멀티 밴더에 대한 스토리지를 쓰고 있고 또 지자체 업무별에 대한 어떤 분리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시스코 센 스위치를 통해서 이 가상의 소프트 디파인 센에 대한 개념과 버추얼 센에 대한 어떤 라우팅 개념을 적용해서
전국 지자체 256개의 각각 독립된 운영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센 스위치를 사용하다 보면은 약간 그 장애가 지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 또 제시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센이 이제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하나의 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그 레이턴시가 거의 마이크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전체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금융사라든지 아니면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재복구 환경을 많이 구성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IO가 주 센터에서 약 100km, 200km 떨어진 뒤에 백업 센터까지 가서 전반적인 서비스가 마무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DR을 구성하기 이전에 대부분 한 2ms 이하의 어떤 서비스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면 재복구 환경에서 운영되면 이게 거리적 이슈 때문에 약 한 4ms로 늘어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을 위해서 DR을 구현했지만 서비스 성능 측면에서는 약 한 20-30%에 대한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요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코 센에서는 네트워크에 쓰는 어떤 웬 가속 기능을 통해 가지고 IO를 로컬 센터에서 자체 처리하고 추후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전송되었다는 걸 확신함으로 인해서 IO 가속 기능을 쓴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 어떤 거리에 상관없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0km DR 구성을 하시는 경우에 약 한 20에서 27% 정도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좀 빠르게 운영하실 수 있고요. 200km 같은 경우는 약 한 30에서 35% 정도 성능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라클에 대한 트랜잭션 뷰로 본다라고 하면 네. 이런 IO 가속 기능을 센에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오라클에 대한 트랜잭션을 약 한 10% 정도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는 퍼포먼스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지연을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훨씬 더 빨라지네요. 네.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네. 결국 뭐냐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과 성능을 한꺼번에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AI 옵스에 대한 기능이 주로 이제 네트워크에서 적용되었을 때 전반적인 어떤 운영 환경을 25%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CA 테크놀로지 보고서가 있듯이 프론트단은 이제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AI 옵스가 구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 특히 서버 스토리지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떨어지면 이 성능이 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원인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에 대한 자원의 문제인지 또는 스토리지에 대한 볼륨 구성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핑퐁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빠르게 원인 분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엔드에 대한 스토리지 개념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구현하고 여기에 센 애널리틱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백엔드 IO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이제 저희가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서버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의 볼륨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드라이브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에 대한 자원에 대한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센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저하가 어디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관리자들이 정말 필요로 한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IT 트렌드와 IT 현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대부분 기존의 어떤 구매 방식들이 이제 센을 스토리지 구성 요건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 구매를 이제 스토리지 밴드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장애가 일어나면 센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장애가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1차적인 어떤 컨택을 스토리지 엔지니어를 통해서 1차적으로 먼저 보고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지 엔지니어는 센에 대한 경험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2차적인 어떤 기술 지원을 센 제조사에 또 컨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원화된 어떤 지원 체계를 통해 가지고 SAN에 대한 장애가 빠르게 대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토리지 밴드에 OEM 제공을 하고 있지만 기존 구매 방식에서 이제 하드웨어 구매는 그대로 스토리지 밴드를 통해서 일원화된 포인트로 구매를 하시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스코 파트너를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SAN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나 모든 운영, 구성, 설치 이런 부분들을 시스코에서 전담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보다 빠른 장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서비스의 지원 체계도 시스코에서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갈 뻔했는데요. 네, SAN의 장애 발생 시 시스코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IT 트렌드와 IT 현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스코가 제시하는 차세대 SAN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훈 수석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황승희 부사장님께서 IT 트렌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IT의 현대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스코 SAN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IT 트렌드에 발맞춰서 얼마나 시스코가 차세대 SAN에 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세대 SAN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코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스피드, 두 번째로는 비저빌리티,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제공하던 16G나 32G 기반의 어떤 SAN 인프라가 더 이상 이제 신규 어떤 그 스토리지나 미디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그런 그 변화에 맞춰서 사실 그 업계 최초로 64G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디렉터 스위치를 또 작년에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저빌리티에 관련된 부분은 시스코에서 얘기하는 32G 기반의 SAN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SAN 애널리틱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그 1기가나 3, 4기가밖에 안 쓰던 그런 트래픽들이 이제는 32G를 넘어서 올 NVMe 시대로 가면 64G 이상도 이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현재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런 SAN상의 어떤 컨제스션이나 지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존에 운영하시는 환경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전체 패브릭을 손바닥 안에 들여다보듯이 세밀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앞서 설명하셨던 그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성능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찾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32G 플랫폼부터는 전부 다 이 SAN 애널리틱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SAN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그런 거를 표준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메이션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고객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클라우드 베이스의 어떤 빠른 배포나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런치를 갖다가 신속하게 하는 걸 원하고 계시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그 고객에 대한 니즈를 갖다가 만족을 시켜드리려면 기존의 인프라도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시스코에서는 SAN마저도 자동화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어떤 그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네. 그런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화를 갖다 또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략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네. 뭐니 해도 그 아까 NVMe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또 3G 밴드들이 NVMe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스토리 자체에 대한 성능 증가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뭐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성능의 어떤 그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존 고객분들이 점점 이제 컨테이너 기반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물론 오픈 소스의 어떤 그 기반의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엔터프라이즈급 외장형 스토리지 박스 안에서도 이런 그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기존 환경도 데이터 센터 현대화를 통해서 좀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사용 중이시던 이제 스카시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이제 NVMe 프로토콜까지 파이버 채널 상에서 이제 운영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요건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사용하시는 하나의 그 패브릭 안에서 그 스카시 방식뿐만 아니라 NVMe 방식까지 동시에 같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도 종종 생기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그 스토리지 박스 자체의 어떤 성능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전체적인 대역폭에 있어서도 기존에 이제 32G도 모자라서 이제 64G까지 요구가 되는 그런 시대로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코는 지난 9월 달에 업계 최초로 64기가를 지원할 수 있는 디렉터급 스위치를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능에 대한 요건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 출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64기가를 충족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럼 과연 뭘 출시했냐 네.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렉터급 스위치의 슈퍼바이저 모듈하고 그 뒤에서 스위칭을 담당하고 있는 패브릭 모듈을 갖다가 새롭게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샤시를 교체하지 않으시고도 슈퍼바이저 4와 패브릭 3 모듈만 있으면 바로 64G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슈퍼바이저 1에서 제공하던 어떤 CPU나 메모리 자원보다 슈퍼바이저 4에서 훨씬 더 용량도 크고 많은 그 리소스를 갖다 할당을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그 패브릭 자체가 이제 커질 경우를 대비해서 스케일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많이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스위칭 자체를 담당하는 그 패브릭 모듈 자체가 기존에 이제 32G 라인네트로 풀 라인네트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역폭을 갖다가 64G까지 끌어올렸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그 슬롯당 1.5테라만 지원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64G, 그러니까 슬롯당 3테라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디렉터급 스위치를 출시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두 번째 포인트 비저빌리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저빌리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피드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토리지 미디어 그리고 박스 자체가 올 NVMe로 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대역폭을 요구하고 상당히 낮은 레이턴시를 갖다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파이버 채널 상에서 이제 컨제스천이나 어떤 지연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파이버 채널까지는 어떻게 뭐 분석이나 이런 걸 거의 하진 않으셨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 상에서도 분석을 통해서 어느 구간에 병목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레이턴시가 어디에서 갑자기 증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좀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시스코는 이런 그 애널리티스를 갖다가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방식으로 각각 분리돼서 제공하던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샌드위치 안에서 하나의 박스 안에서 통합돼서 이제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품을 출시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분들이 요즘에 이제 그 오픈 소스나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NMS 툴 같은 관제 이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인티그레이션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네. 그런 인티그레이션 환경에서도 쉽게 이제 그 이동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API나 또 뒤에 말씀드릴 어떤 신규 이제 모듈을 갖다가 소프트웨어 모듈을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스코는 이제 그 기존 그 솔루션보다는 사실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프레임을 다 헤더를 검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많은 플로우 이상의 플로우를 갖다가 분석해서 가시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토콜들 자체가 사실 기존에는 스카시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업계 최초로 NVMe 프로토콜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시스코의 센 어널리틱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스코 센 애널리틱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쉬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원클릭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네. 그런 쉬운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그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시스코에서 제공해 드리는 32기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32G 센 스위치 안에다가 그 스페셜한 하드웨어 칩을 이제 심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NPU 칩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스페셜한 칩을 통해서 그 분석 기능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칩 자체에서 다 분석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 앞에 그 트래픽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포트들의 파이버 채널 헤더하고 스카시 헤더 그리고 NVMe 헤더를 갖다가 잘라서 이 NPU라는 칩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네. 그럼 이 NPU 칩이 결국에는 그 헤더의 모든 정보가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일종의 메타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매니지먼트 포트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메타데이터를 받은 이 NMS 툴이나 아니면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DCNM 센 같은 그 모니터링 관리하는 그런 툴을 통해서 가시화시켜서 실시간으로 어느 플로어에 어떤 레이턴시가 있고 어느 구간에서 에러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디텍트해서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좀 약간 비교를 해주셔야 저희가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그 솔루션과는 비교가 좀 어려운, 불가한 그런 경쟁 위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박스가 따로 필요했고요. 네. 그 박스에다가 연결시켜주는 케이블링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박스를 갖다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또 이제 필요한. 그렇게 많은 것들이 그렇죠. 필요했네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코 센에서 제공하는 애널리틱스 기능은 스위치에 내장된 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구성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원하실 때 마치 우리가 전등을 켜고 끄듯이 네. 쉽게 그 분석이 피처를 갖다가 필요해 딱 하면은 바로 되는 그런 그렇죠. 형태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다른 솔루션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특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시스코에서 이제 센 애널리틱스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간단히 세 가지 네. 요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론 시스코 MDS 스위치를 구매를 하셔야겠죠. 네. 32G 기반의 그 시스코 센 스위치를 구매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애널리틱스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 바로 그 기능을 키시고 해당하는 포트에서 이 애널리틱스 기능을 스카시 방식이 됐든 NVMe 방식이 됐든 정의를 하시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NPU 칩에 그 헤더들이 모여서 메타데이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좀 이따가 바로 NMS 툴이나 아니면 저희가 제공해드린 DCNN 같은 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런 차트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특정 플로우의 어떤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플로우들을 이제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핀포인트로 이 플로우, 즉 어떤 서버에 어떤 HBA 카드에 어떤 스토리지에 어떤 런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플로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떤 그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고객 중에 이런 시스코의 센 어널리틱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나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재 해외에서 특히 많은 그 고객분들이 빠르게 그 시스코의 센 애널리틱스 기능을 도입하고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특히 한 고객분 중에서는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존 스토리지 환경에다가 빠른 올 NVMe나 올 플래시 같은 스토리지 붙였더니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느려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찾기 어려운 그 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마침 또 이 고객이 MDS 센 스위치에 애널리틱스 탑재할 수 있는, 켤 수 있는 그런 스위치를 이제 사용하시던 다행이었네요. 고객분이라서 네. 바로 해당하는 기능을 켜서 운영을 해서 모니터링 해본 결과 옆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특정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빨간색으로 즉시 표시되어 있네요. 그렇죠.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스토리지들이 아니면 패브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저렇게 빨간색으로 순간순간 튀는 순환 현상을 갖다가 바로 잡아내서 해당하는 플로우를 추적해 봤더니 특정 서버에 탑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패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발생했었던 케이스로 바로 종결이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차세대 센의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자동화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스코가 이전부터 많은 그 기능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센스위치 박스 내에서 그 NX API라는 것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쉽게 인티그레이션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지원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스코에서 이제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을 통해서 이런 자동화를 갖다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UCS 디렉터라는 제품으로 서버에서 스토리지, 네트워크, 심지어는 MDS 센 스위치까지 한꺼번에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이미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어나운스한 것 중에 하나는 네. 고객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앤서블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에다가 바로 MDS의 어떤 자동화 모듈을 갖다 넣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또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요즘 많은 고객들이 앤서블 사용하고 계시죠? 어떻게 그렇죠. 연결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사실 고객분들이 이미 네트워크나 서버나 스토리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앤서블 모듈을 통해서 많이 자동화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중에서 이제 단 한 곳에 이제 구멍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패브릭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자동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했었는데요. 네. 시스코에서는 이런 부분도 이제 공식적으로 앤서블 모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에 중간에 있는 센 패브릭까지 한꺼번에 어떤 스크립트화된 그 앤서블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 제공해 드립니다. 따라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AI 옵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가 돼서 이 앤서블이나 아니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UCS 디렉터나 여러 가지 이제 툴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사용 중이던 레가시 그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도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수 있는 기반을 열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차세대 그 센 표준으로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피드, 두 번째로는 비저빌리티, 세 번째로는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64기가 레디가 된 디렉터급 스위치를 출시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64G를 지원할 수 있는 패브릭급 스위치도 전부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그 스위치들 안에 그 비저빌리티 향상을 위해서 그런 애널리틱스를 할 수 있는 칩을 갖다가 내장해서 제공해 드린다라는 게 큰 차별화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빠른 프로비전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자동화에 대한 기능을 갖다가 제공해 드리는 부분을 추가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스코가 제시하신 차세대 센의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몇 개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하면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스코에서 스토리지 제품도 만드는 것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스토리지는 아니었죠? 네, 어느 그렇죠. 분이 답변 주실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반 시스코라고 하면 이제 네트워크 전문 업체라는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데요. 강하죠. 최근에 이제 시스코가 클라우드 비즈니스 또는 뭐 AI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프로바이더 이상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또는 인프라 플랫폼에 대한 어떤 프로바이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최근에는 이제 그 X86에 대한 시스템으로 UCS도 이미 판매 출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쪽은 주로 IP 네트워크에 대한 강점을 살려서 백엔드에 대한 SAN이라고 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 현재 이미 많은 마켓시어와 구축 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자체에 대한 제품은 저희가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네. HCI에 대한 제품을 하이퍼플렉스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출시하고 많은 고객들이 그 엔드 투 엔드에 대한 어떤 플랫폼으로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차세대 스토리지 기술 기반의 신제품에 대한 시스코의 인지도와 경쟁력에 대해서 또 언급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네, 스토리지에 1차적으로 저희가 시스코 포트폴리오에서 스토리지에 대한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에 네.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월드와이드하게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밴드는 딱 두 개입니다. 네, 시스코와 브로드컴. 네, 예, 브로드컴은 최근에 이제 브로케이드를 인수하면서 이제 이름이 이제 브로케이드에서 브로드컴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드와이드하게는 이제 마켓시어가 저희가 한 40% 정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IP 네트워크에서 갖고 있던 시스코의 기술 혁신들이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많이 기술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그 고스피드에 대한 어떤 64기가 레디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센 애널리틱을 통한 백엔드 넷 인프라에 대한 AI 옵스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월드와이드 금융이나 아니면 하이테크 또는 이제 공공기업에서 시스코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도입과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센 스토리지 네트워킹을 시스코의 UCS의 확장된 분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독립된 분야로 봐야 할까요? 이 부분 제가 이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UCS는 그 네트워크와 컴퓨팅의 통합 컨셉으로 나온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UCS의 그 패브릭 인터커넥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SAN과 LAN을 갖다가 통합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해 드렸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SAN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를 이제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은 그 MDS SAN 스위치에서 나온 그런 부분을 UCS FI를 통해서 접목을 시켜서 통합을 시켰다라고 네.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UCS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범주에서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랜과 SAN을 갖다가 통합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든 제품이고요. SAN은 파이버 채널 SAN은 원천 기술은 MDS 쪽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시스코 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까요? 아까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크다란 어떤 기술 동향에 이제 블록체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SAN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스코 내에서 바라보면 이제 SCM, 스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비를 공급했을 때 이 장비가 시스코의 정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시스코의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돼서 전체적으로 시스코에 대한 정품 인정에 대한 방법론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시스코 내에서는 이제 접목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SAN 자체만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건 아니고요. 네. 큰 그림에서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활용 방법론에서 제품에 대한 인정 부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버추얼 랜이 구현 가능하고 일반화되어 있는데 벌추얼 샌까지 생각은 못 해봤다고 하시네요. 근데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스코 벌추얼 샌의 장점이 벌추얼 랜의 구현 장점과 같게 보면 될까요? 하고 네, 이 질문 부분은 주셨는데요. 기술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또 기술적인 답변을 질문입니다. 해드릴게요. 네. 네. 사실 vSAN이라는 그 표준화는 시스코가 vLAN의 태깅 기술을 표준화시켜서 만든 기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바이트짜리 그 태그를 다는 vLAN 기술과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vLAN과 vSAN 기능은 원천 뿌리는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거를 갖다가 그 이더넷 쪽에 구현했냐, 파이버 채널 쪽에 구현했냐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상당히 똑같은 그 가지에서 나온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스코는 이제 MDS 출시할 때 당시에 최초로 vSAN을 또 적용해서 네. 공급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 기술은 시스코에서 제공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시스코 샌 스위치 장점의 효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FI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FI 구매 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포트별 라이센스에서 장비별 라이센스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라이센스 이슈까지 질문해 네, 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네, 아주 깊은 질문을 좀 실제 하신 것 사용하시는 같은데요. 고객 같은데요. 네. 네. 사실 그 센스위치 자체로만 보면 FI와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그 시스코만의 기술이 또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UCS라는 그런 컨셉 자체는 네트워크와 컴퓨팅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그 통합된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컨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센스위치도 물론 그 패브릭급 스위치에서는 포트 라이센스 컨셉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UCS처럼 뭐 포트 개별 포트당 이게 라이센스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8개나 16개 단위의 어떤 그룹당 라이센스를 이제 정책을 이제 제공하는데요. 네. 사실 그 FI 자체의 어떤 그런 구매 비용 때문에 그런 너무 이제 비용이 좀 과다하다라고 느끼신 부분 때문에 사실 포트 라이센스, 개별 포트 라이센스라는 컨셉이 만들어졌던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 그 라이센스 변경 같은 컨셉은 사실 아직 본사에서는 고려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샌과 나스의 시스템 효율성과 비용적 측면의 장단점 비교가 궁금합니다. 또한 가상화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어느 시스템이 더 합리적인지도 문의를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네. XEMC 멤버로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과 나스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패턴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화 데이터를 수용하는 블락 스토리지 개념으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고, 나스 같은 경우는 파일 베이스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뭐 웹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양한 그 파일 서비스의 용도로 이제 나스가 구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용도별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아직까지도 이제 유닉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는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샌 스토리지 환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 같이 이제 VDI 같은 경우 이제 각각 유저별 어떤 특정 데이터 볼륨을 할당받아야 되는 경우는 나스 기반으로 해서 파일 베이스에 대한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크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패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샌이냐 나스냐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상화나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VMware의 이제 스토리지 볼륨을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이제 샌 베이스로 해서 VMware가 볼륨을 인식하고 그 볼륨을 각각 VMware에 할당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환경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주로 이제 기본 OS 영역이나 어떤 운영 체계 쪽은 샌에 대한 볼륨을 통해서 볼륨을 가상화시켜서 VM에 할당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 VM에 할당된 사용자가 데이터를 쓰거나 또는 공유가 필요할 때는 그 나스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환경에는 이제 샌과 나스가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술적인 내용이었는데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64기가까지 지원되더라도 기존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그렇지 못하면 속도는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 인프라를 현대화하면 좋겠지만 구매 시기나 비용 등의 이유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진행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서버나 스토리지 속도를 올리기 위한 기술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는 문제일 것 같아요. 한 방에 싹 바꾸면 좋지만 그렇죠. 사실 단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버나 스토리지가 예를 들어서 4기가 네. 혹은 8기가 베이스의 어떤 그 파이버 채널 HBA 카드를 쓰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32G나 64G까지 갔을 때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박스를 바꾸지 않고서도 기존 32G 플랫폼에서 64G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2G 플랫폼은 사실 그 제일 그 미니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피드 자체가 4기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서버나 스토리지 제조사들이 이 4기가 이상의 어떤 그 제품들을 다 출시를 이미 했고요. 네. 심지어는 4기가는 이미 단종이 되는 상태고 8기가, 16기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저희는 4G 혹은 8G까지 전부 다 이제 64G 베이스에 32G 베이스의 어떤 시스템을 다 지원할 수 있다. 결국에는 센스위치는 모든 스피드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 네. 서버나 스토리지는 단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하셔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제가 첨언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대부분 이제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매칭이 1대1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로 뭐 4대1이나 6대1과 같은 어떤 N대1의 구성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버 쪽에 어떤 6개의 시스템이 결국 스토리지에 하나의 포트를 쓰게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고성능의 대역이 필요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스토리지 쪽이 64기가로 빨리 진화할 것이고요. 네. 아마 기존 서버 환경은 8G나 16 또는 32G 환경으로 해서 인터페이스 제공이 필요한 그런 환경으로서 하나의 샌에 멀티 스피드에 대한 인터페이스 요건이 반드시 생길 거고요. 64기가 레디 환경이 향후의 어떤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투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시스코의 제언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스토리지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성능, 업무, 편의성 이렇게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여 AI, 머신러닝 등을 비롯해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등 패스트 하드웨어를 요구하는데요. 시스코 스토리지, 아마도 그 센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석 및 자동화 기술까지 커버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제품 관련 국내의 대표적인 레퍼런스를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로 이제 네, 나눠지네요. 하나는 이제 그 머신러닝에 기반한 어떤 스토리지 자동화에 대한 그런 그 커버리지 가능한 제품인지 두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국내 레퍼런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IT 자원에 대한 자동화나 그 어떤 그 수요에 대한 프레딕션 같은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인터사이트라는 제품으로 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 스토리지 벤더들의 어떤 그 플러그인 같은 걸 통해서 저희 인터사이트에 등록이 되시면 그 해당하는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HCI, 하이퍼플렉스 같은 제품들도 어떤 스토리지에 대한 그 사용량을 예측해서 이만큼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솔루션을 갖다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MDS 센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들어서 국내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레퍼런스가 증가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DR이나 재해복구 시스템에 있어서는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코가 한 뭐 거의 뭐 80,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는 그 서버와 스토리지 연결하는 그런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사실 시스코 디렉터급 스위치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가 있겠습니다. 특정 기업명은 이렇게 밝히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시스코로 문의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부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뭐, 센이라는 제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웹엑스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기존의 인프라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세 개의 어떤 개념에서 이제는 제4의 구성 요소로서 센의 백엔드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이 시스코의 어떤 센 제품들은 64기가 레디 제품으로서 향후에 64기가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재투자 필요 없이 하나의 기투자를 통해서 64기가를 지원하는 투자 보호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센에 대한 어떤 제4의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서버 스토리지 간에 일어나는 어떤 이슈나 성능에 대한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AI 기법을 통해서 분석함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 인프라 또는 장애가 일어났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스코가 제시하는 제4의 인프라, 차세대 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쇼TV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